그러면은 조금 더 복잡한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의 지도학습의 일반적인 프로세스에 의해 가지고 의사결정 나무를 분석해보는 실습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KNN 실습 시간에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정제를 하고 훈련용과 검증용으로 나누고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모델을 적용해서 그 다음에 그 모델의 성능 평가하는 그런 일괄적인 쭉 그런 방법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그 배운 방법, 그 프로세스가 KNN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지도학습의 프로세스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보시면은 지도학습의 프로세스가 데이터를 먼저 불러와야 되겠죠. 데이터를 불러오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이제 빠졌는데 데이터를 정제하는 과정. 예, 그래서 불필요한 데이터를 제거하고 필요한 데이터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레이블을 지정해주고 그런 일반적인 데이터 정제 과정을 여기서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제된 데이터를 스플릿 데이터로 나눈다 그랬죠. 훈련용 데이터와 검증용 데이터로 두 부분으로 나눠서 훈련용 데이터로는 학습을 시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할 거는 디시전 트리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데이터를 학습을 시킬 것이고, 그 다음에 검증용 데이터를 갖고 와서 학습된 모델에 의해 가지고 모델이 일로 오겠죠. 그래서 모델과 그 다음에 검증용 데이터를 결합을 해서 그게 이제 어플라이 모델이죠. 모델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모델을 적용해서 그 결과값이 나오겠죠. 그럼 그 결과값을 이제 평가하는 거죠. 시험 점수를 매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모델의 성능이 좋다, 나쁘다라는 것을 우리가 평가를 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지도학습의 알고리즘이고, 이 절차에 의해 가지고 똑같이 우리가 지난번에 KNN에서 했던 그 기억을 되살려서 디시전 트리도 똑같은 절차에 의해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용할 데이터는 나눠드린 데이터 중에 저맨 크레딧 로 신용정보 분석이라는 엑셀 파일입니다.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긴 데이터인지 한번 엑셀에서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맨 크레딧 로 신용정보 분석이라는 이제 엑셀 파일을 여시게 되면은 요런 데이터가 이제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총 약 1000명에 대한 이제 그 신용도에 관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이고, 독일에서 각 개개인의 그 은행 잔고 현황, 그 다음에 잔고 개설된 이후에 유지된 날, 개월 수, 또는 뭐 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지, 대출의 목적, 그 다음에 채권 금액, 그 다음에 은행 잔고 금액, 그 다음에 직업이 있을 경우 몇 년 동안 근무했는지 등등 개인의 그 신용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모아서 정리를 해야 했고요.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이 사람의 신용도가 좋은지 나쁜지 yes, no로만 이제 구분을 했어요. 1, 0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신용도가 좋은지 나쁜지 그 결과를 쭉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총 1000개의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변수로는 개수가 약 20개의 변수, 20개,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더니 대출 목적, 잔고 개설 날짜, 그 다음에 은행 계좌액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디시전 트리를 이용해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은행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을 빌리러 왔는데,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정보를 넣겠죠. 직업이 있는지 없는지, 직업이 있으면 몇 년 동안 근무했는지, 그 다음에 은행 잔고액은 얼마인지, 그 다음에 빚은 얼마 지고 있는지 등등을 쭉 집어넣고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예측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디시전 트리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래피드 마이너로 돌아가셔서 래피드 마이너에서 저맨 크레딧 데이터를 불러와 가지고 디시전 트리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그 실습을 할 건데요.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하지 않고 지난 시간에 KNN으로 했던 그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불러와서 그래서 거기서 수정해 가면서 한번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프로세스를, KNN 프로세스를 익스포트를 통해 가지고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임포트, 불러오는 방법을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익스포트로 그 프로세스를 저장을 했으면 그 프로세스를 다시 레피드 마이너로 불러오는 것은 임포트 프로세스, 이것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해서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저장한 폴더 있죠. 그 프로세스 파일을 저장한 폴더를 찾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운로드에다 저장을 했기 때문에 다운로드에 가보면 KNN RMP라는 레피드 마이너 프로세스 파일이 있고 그걸 이제 임포트 하게 되면은 레피드 마이너에 다시 이렇게 여러분이 세이브한 프로세스가 불러와지게 됩니다. 자,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것들을 수정해 가면서 디시전 트리로 바꿔서 한번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KNN에서도 그렇고, 자, 지금도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불러올 데이터는 뭐냐면은 저맨 크레딧 데이터라는 엑셀 파일이에요. 지난 KNN 실습 시간에는 CSV 파일을 불러오는 걸 했었으면 이번에는 엑셀 파일을 불러올 겁니다. 그럼 이걸 이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리드 엑셀을 하시면 되고, 리드까지만 하셔도 리드 엑셀이 있죠. 예. 그래서 리드 엑셀을 끌어다가 놓으시고, 이걸 이제 지워줘야 되겠죠. 리드 CSV를 선택을 해주시고, 키보드의 델레트 키를 눌러주시고, 지워버리십시오.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리드 엑셀을 갖다 놓으시면 되겠죠. 리드 엑셀 해놓고, 이번에 불러올 데이터는 엑셀 파일이고, 저맨 크레딧 데이터죠. 그래서 이걸 리드 엑셀 파일을 눌러주시고, 여기 임포트 위자드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저장한 그 데이터 폴더, 그 저맨 크레딧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폴더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 PC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장한 폴더를 잘 찾아서 가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선택을 해주시고, 이 파일이죠. 저맨 크레딧 신용정보 엑셀 파일을 선택해 주시고, 넥스트 해주시고, 넥스트. 만약에 데이터 불러오는 도중에 어떤 그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표시가 됩니다. 중간에 읽을 수 없는 데이터라든지 또는 어떤 다른 이유에 의해서 에러가 발생하면 여기 표시가 되고, 에러가 없으면 no problem이라고 이제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 데이터는 이미 좀 잘 깨끗이 정리가 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피니시 눌러주시게 되면 데이터는 잘 불러와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아웃 포트를 셀렉트 애트리뷰트 이쪽으로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가 잘 불러와 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여기서 바로 런을 누르시게 되면 데이터 불러오고 바로 쭉 그냥 연달아서 실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불러온 이 프로세스는 우리가 지난번 KNN 할 때 했던 프로세스죠. 그래서 이 불러오게 되면 변수명도 당연히 다를 것이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도 다르기 때문에 이제 에러가 나겠죠. 그래서 중간에 잠깐 스톱을 시켜서 확인하는 방법이, 레피드 마이너스에서는 이 프로세스의 그 오퍼레이터 위에다 마우스를 올려놓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십시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시면 브레이크 포인트 비포하고 애프터가 있어요. 그래서 브레이크 포인트 애프터 요걸 눌러주시게 되면 요 오퍼레이터를 실행한 다음에 여기서 스톱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고 여기까지 결과만 딱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그 프로세스를 짜다가 레피드 마이너로 프로세스를 짜다가 뭔가 에러가 났다든지, 그러니까 디버깅이 필요하고 중간에 확인이 필요할 경우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가지고 그때까지 실행 결과물을 보고 어떤 에러가 발생했는지 수정해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디버깅이 좀 쉽겠죠. 자, 그래서 리드 엑셀 다음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한번 런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후로 오퍼레이터가 실행되지 않고 리드, 그러니까 엑셀 파일 불러온 것만 지금 딱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엑셀에서 열어서 봤던 그 형태 그대로죠. 그래서 크레딧 레이팅이 굿이냐, 그래서 1, 0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종 변수가 총 21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크레딧 레이팅 이것이고, 나머지 20개가 그 독립 변수들,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변수들이 여기 20개가 저장이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다시 디자인으로 와서 Kn을 할 때 셀렉트 애트리뷰트는 왜 필요했었죠? 이거는 우리가 붓고 데이터 불러왔을 때 불필요한 그 변수가 있었어요. 케이스 넘버라는 모델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련 번호, 아이디 같은 일련 번호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변수들만 가져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불필요한 변수를 제거하고 필요한 변수만 선택하기 위해서 select attribute라는 것을 사용을 했었죠. 근데 지금 보아하니 리절트에서 보았을 때 지금은 불필요한 변수는 없는 것 같아요. 모든 변수들을 일단 불러와서 학습하는데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로우 넘버, 이 넘버는 그 엑셀에 있었던 로우 넘버가 아니고요. 이거는 래피드 마이너에서 자동적으로 붙여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불러온 데이터에 있는 그 열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부여된 행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변수가 아니고요. 행번호라고 보시면 되고, 그랬을 때 select attribute에서 우리가 제외할 변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다 가져오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attribute 필터를 all로 해주시고 다 가져오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invert selection은 이건 체크 해제. 자, all 한 다음에 invert를 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가져오게 되겠죠. 반대로 하는 거죠. 모든 변수를 선택을 한 다음에 다시 invert 반대로 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안 가져오는 거고, 이제 all로 했을 경우는 이걸 체크 해제를 하게 되면 모든 걸 갖고 오게 되는 거겠죠.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도 다시 브레이크 포인트를 한번 걸어 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원래 런하고 조금 다른 모양이에요. 여기 포즈 기족 그 모양이 붙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생긴 런 버튼이 생길 거예요. 이 버튼은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런 버튼이 생겨요. 그래서 단계별로 실행할 때, 그래서 지금 어디에 멈춰 있냐면은 요 단계에 지금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실행하고 싶으면 요걸 누르게 되면 select attribute 여기까지 간 다음에 다시 멈추게 되겠죠.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은 여기서 멈춘 겁니다. select attribute 여기서 멈추고 지금 프로세스는 다시 기다리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result 그래서 보시면 아까하고 똑같죠. 우리가 어차피 그 attribute는 all로 해가지고 지금 불러온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normalize. 이 normalize는 왜 해줬죠? KNN에서 우리가 수치형 변수, 수치형 독립 변수일 경우에는 불러온 다음에 반드시 normalize를 해주는 게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수치형 변수는 각각의 단위도 다르고 그 범위, 스케일링, 레인지 이런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극단적으로 적은 범위의 수치형 데이터와 굉장히 큰 수를 가지고 있는 수치형 데이터가 혼재되어 있을 경우는 정확한 모델을 수립하기 힘들다 그랬죠. 그래서 그 범위들을 좀 비슷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노멀라이즈를 시켜주는 거겠죠. 그래서 노멀라이즈는 수치형 데이터에 대해서만 실행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노멀라이즈를 누르게 되면 어떤 변수들을 해줄래? 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all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불러온 요 모든 데이터에 대해 가지고 그 노멀라이즈를 시켜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수치형 데이터에 대해서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노멀라이즈를 눌러주고 한번 우리가 수동으로 선택을 해볼게요. 그렇게 수동으로 부분적으로 선택을 할 경우에는 서브셋 요것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서브셋. 싱글은 하나만 할 때, 그 많은 변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20개의 변수 중에 어느 한 개의 변수만 지정해주고자 할 때는 이 싱글 해주면 되지만 우리는 이제 수치형 변수 여러 개를 지정해 줄 거기 때문에 서브셋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attribute, select attribute를 선택해 주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수치형으로 구분된 데이터들만 나오게 됩니다. 범주형 데이터는 여기 이제 표시가 안 돼요. 왜냐면 normalize는 수치형 변수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치형 변수가 여기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 같은 경우, 나이도 보면 이제 수치형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주고 크레딧 어마운트 그 다음에 다 수치형이에요. 근데 일단 다 넘겨볼게요. 다 넘겼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게 크레딧 레이팅 굿이란 게 있어요. 지금 이 변수 크레딧 레이팅 굿이란 건 뭐냐면은
잠시 캔슬하고 다시 데이터 화면으로 한번 가볼게요. 크레딧 레이팅 굿이라고 하는 것은 1, 0으로 이루어진 변수인데, 결국 이 크레딧 레이팅은 뭐냐면 우리가 예측해야 되는 목적 변수예요.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set row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예측하기 위해서 이것을 레이블로 지정해 줄 것이고, 그 다음에 크레딧 레이팅이 좋냐 나쁘냐를 예측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값은 1, 0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이 좋은 것이고 0이 크레딧 레이팅이 나쁜 거예요. 이게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1, 0 두 개의 숫자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정확히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 크레딧 레이팅 굿이라는 이 변수, 지금 이 변수는 1, 0으로 표시됐지만 true, false나 또는 good, bad처럼 명목형 변수입니다. 명목형 변수. 그러니까 1, 0이 의미가 없고 1이라는 하나 또는 제로라는 이 숫자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good 또는 bad이라는 그 명목형, 범주형 변수를 1, 0으로 표시한 거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게, 노멀라이즈를 할 때 select attribute 여기 와서 나이나 크레딧 어마운트나 duration in months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노멀라이즈를 시켜줘도 되는데, 크레딧 레이팅 굿은 이것은 노멀라이즈 시키면 안 되겠죠. 이거는 굿이나 bad, 차라리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용어로 바꿔서 명목형 변수로 인식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노멀라이즈 할 때는 요거를 제외를 하고 노멀라이즈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도 다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한번 실행을 다시 진행시켜 보시면, 자, 수치형 데이터들이 age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래 형태가 아니라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그러한 정규 분포로 전부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빼놓은 크레딧 레이팅은 여전히 1, 0으로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명목형 변수, 그러니까 숫자가 아닌 그런 명목형 변수들은 그대로 명목형으로 그대로 남아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줘야 될 일은 여기서 보시면은 set role. 자, 무엇을 예측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지정해 줘야 되겠죠. 어떤 변수가 목적 변수고 무엇을 예측해야 되는지를 레피드 마이너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set role를 선택을 해주시면 우리가 이제 KNN에서 했던 이제 품종이 여기 떠 있을 거예요. 그죠? 이제 이걸 바꿔줘야 되겠죠. 우린 지금 데이터가 다른 데이터, 저맨 크레딧 데이터를 사용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예측할 것은 이거죠. 크레딧 레이팅 굿. 자, 우린 이거를 이제 목적 변수로 놓고 이것을 예측하는, 신용도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 거기 때문에 얘한테 이 크레딧 레이팅 is 굿이 레이블이다 라고 알려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브레이크 포인트를 한번 걸어 놓고 재실행하기 전에 좀 정리를 할게요. 너무 브레이크 포인트가 많으니까 스톱을 시켜버리고 요 브레이크 포인트들은 지워줄게요. 그럼 똑같이 브레이크 포인트 애프터 이거를 한 번 더 선택해 주시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을 해 주시고 브레이크 포인트 애프터 선택되어 있는 거를 한 번 더 선택해 주시면 해제가 되고, 단축키인 F7을 눌러도 됩니다. F7. 네. 자, 왜냐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우리가 에러 없이 잘 진행된 거를 확인했기 때문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set rule에다가만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주고 여기까지 실행시키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기 위해서 자, 스톱을 시키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노멀라이즈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크레딧 레이팅이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초록색으로 표시됐다는 것은 여기 스페셜 애트리뷰트, 원 스페셜 애트리뷰트로 해서 이게 레이블로 지금 인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스플릿 데이터. 자, 스플릿 데이터 우리가 이제 지난 KNN 시간에는 몇 대 몇으로 나눴나 봤더니 7대 3으로 나눴네요. 7대 3 그대로 놓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70% 데이터가 위쪽으로 가서 학습에 사용될 거예요. 모델 학습에. 자, 전에는 KNN 가지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디시전 트리 갖고 할 거죠. 그래서 델로 지워주시고 디시전 트리를 찾아주세요. 디시전 트리를 찾아서 위에다 놓으시고
이렇게 선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모델을, 여기서 나온 모델을 어플라이 모델에 들어가는 모델로 모델을 모델끼리 연결해 주시고, 자, 디시전 트리에 들어가는 파라미터들은 우리가 좀 전에 봤었죠. 그래서 깊이, 최대 나무의 깊이, 그 다음에 어플라이 프루닝, 프리 프루닝 다 체크해 주시고, 미니멀 리프 사이즈는 2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불순도를 측정할 그 파라미터 기준이 지니 인덱스로 할지 또는 뭐 인포메이션 게인으로 할지 여러 가지 선택해 주시는데, 일단 여러분은 지금은 디폴트인 게인 레이쇼로 그냥 그대로 놓고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일로 들어와서 어플라이 모델, 여기는 지정해 줄 파라미터가 없고요. 그때 나온 결과값을 퍼포먼스가 계산을 해서 결과값을 보여주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셋 롤에 걸려 있는 브레이크 포인트도 지워버리고,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쫙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셋 롤에 의해 가지고 지정된 그 크레딧 레이팅이 여기서 디시전 트리에서 모델이 학습이 돼서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겠죠. 한번 런을 시켜 볼까요? 그랬더니 에러가 나네요. 우리가 지정한 레이블은 신용도가 좋냐 나쁘냐 인데 지금 뉴메리컬 레이블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 이유를 보면은, 자, 여기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크레딧 레이팅이 지금 이게 레이블로 지정되어 있는데 1, 0으로 되어 있고, 얘를 지금 1, 0인 숫자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어요. 스태티스틱스에 가보면은 크레딧 레이팅이 레이블로 되어 있고, 지금 타입이 인테저로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정수형으로 얘가 지금 인식을 해서 숫자 0과 1로 얘가 지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굿이냐 배시냐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숫자로 인식을 하고 있어서 이런 에러가 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걸 수정을 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사이에다가 크레딧 레이팅 굿이 인테저가 아니라 명목형, 그러니까 즉 범주형 변수라고 지정해 주면 이제 이 에러가 해결이 되겠죠. 자, 그걸 해주는 오퍼레이트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거는 인테저, 숫자를 범주형으로 지금 바꿔줘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키워드를 여기다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numerical 또는 그러니까 숫자를 범주형으로 바꾸는 거니까 numerical 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numerical to binomial이라는 게 있어요. 또는 이제 키워드를 binomial, 이항이라는 것을 집어넣게 되면 이제 요 오퍼레이터를 찾을 수가 있겠죠. 결국 우리가 원하는 오퍼레이터는 이겁니다. 숫자를 numerical to binomial, 그러니까는 yes, no, 그 다음에 OX 문제로 바꿀 수 있는 이 오퍼레이터, 요걸 끌어다가 요 사이에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네, 연결이 됐죠. 그럼 어떤 숫자를 바이노미널로 바꿀 것이냐? 그럼 이제 애트리뷰트 필터 타입에서 싱글 하나만 바꾸면 되겠죠. 우리가 지정해 줄 레이블, 그게 뭐냐? 애트리뷰트가 뭐냐? 요거죠. 크레딧 레이팅 굿. 예. 요것을 선택을 해 주시고, 자,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다시 설명했지만 숫자를 바이노미널로 좀 바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밑에 있는 건 요거 뭐냐면은 민맥스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뭐지? 잘 모르시면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를 여기 인포메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요 아이콘 위에 올려놓으시면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민맥스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여기 설명을 쭉 보시면은 이 레인지에 들어가는 거 in this range are mapped to false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숫자를 OX 문제로 바꿀 것인데, 요 민맥스,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false로 바꾸고 그 외에는 true로 바꾸겠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min도 0이고 max도 0이기 때문에 결국 요 안에 들어가는 거는 0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0을 false로 바꾸고 그 외의 데이터는 뭐가 있겠어요? 지금은 1밖에 없죠. 1을 true로 바꾸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런 파라미터는 언제 유용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점수 같은 거,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90에서 100점까지는 A를 매기고 80에서 90까지는 B를 매긴다든지, 또는 60점 이하는 불합격을 시키고 60점 이상은 합격을 시킨다. 그랬을 때 만약에 60점 이하를 불합격시키겠다 그러면 민을 0, 그 다음에 맥스를 59라고 해놓고, 그러면 그 0에서 59점은 false로 떨어지겠죠. 근데 이제 나머지 데이터, 그럼 60부터는 true로, 이런 식으로 어떤 수치형 데이터를 레인지를 나눠 가지고 그것을 범주형으로 바꿀 때, 이럴 때 우리가 요 파라미터를 사용을 하면 되겠죠. 자, 지금 우리의 목적에 맞게는 지금 0, 0 그대로 이렇게 두게 되면 0은 false로 1은 true로 이제 바뀌게 되겠죠. 여기까지 해놓고 set 롤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요거 스톱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run 시켜서 set 롤에서 멈춰서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자, 크레딧 레이팅이 역시 레이블로 되어 있는데 아까와는 다르죠. 아까는 0, 1로 되어 있었던 게 지금 true, false로 명목형으로 바뀌었어요. 예, 숫자가 아니죠. 이렇게. 예,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디자인으로 와서 이 브레이크 포인트를 지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레이블이 명목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디시전 트리에서 그것을 실행을 시켜서 결과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스톱을 시키고 처음부터 한번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에러가 없이 실행이 잘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출된 결과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리절트로 퍼포먼스와 그 다음에 이그젬플, 그 다음에 모델까지 리절트에 연결해 주었기 때문에 리절트의 3개의 탭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모델의 결과가 여기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나무 모양의 우리가 시전 트리를 통해서 도출된 나무가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그래서 마우스 휠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확대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좀 축소시켜서 보면은, 자, 지금 이 디시전 트리는 제일 먼저 첫 번째 기준으로 크레딧 어마운트를 가지고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레딧 어마운트가 4.39 이상인 사람들은 false, 우리가 신용정보가 좋은 사람을 true로 놓고 나쁜 사람을 false로 놨기 때문에 4.39 이상의 사람들은 신용정보가 나쁘다라고 먼저 1차적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4.39 이하인 사람들은 다시 두 번째 기준인 다시 크레딧 어마운트를 가지고 이번에는 2.79 이상이냐 이하냐로 나눠서, 이상인 사람들은 다시 duration in months로 다시 세 번째 기준으로 해서 또 나누고, 그 다음에 2.79 이하, 709 이하인 사람들은 다시 크레딧 어마운트로 다시 세분해서 나누고, 이런 식으로 계속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면서 언제까지 터미널 노드, 맨 끝에 if, 리프라 그랬죠. 요 마지막에 노드가 순수도, 불순도가 굉장히 작게 되고 순수도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한 가지 데이터로만 이루어지게끔 구성되게끔 계속 기준을 나눈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true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는 false로도 구성되어 있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는 true하고 false가 좀 섞여 있죠. 그래서 불순도가 좀 높은 편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순도가 좀 높고, 예. 우리는 이것을 더 나눠서 불순도를 적게 더 나눌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과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끄는 거죠. 가지치기를 통해서 더 이상 나무를 키우지 말고 이 정도에서만 이제 끊어라 라고 한 결과가 지금 이 의사결정 나무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가 이제 트리라고 되어 있는 요 탭에서 그 나무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나누는 기준이 어떤지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다음 퍼포먼스를 한번 볼게요. 퍼포먼스를 보게 되면 전체적인 정확도는 약 70% 정도입니다. 예.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예, 약 70%. 이 accuracy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죠? 예. 예. false를 false로 정확히 예측한 부분, 그 다음에 true를 true로 정확히 예측한 부분, 요 두 개의 숫자를 더해서
전체 숫자로 나눠준, 그래서 정확하게 예측한 부분이 여기하고 여기가 되겠죠. 그거의 비율이 약 70%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예측한 모델의 목적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신용불량자, 그러니까 돈을 안 갚을 사람을 지금 예측을 하는 모델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정확도는 약 한 70% 정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이 true가 뭐죠? 신용정보가 좋은 사람, 신용도가 좋은 사람을 좋게 제대로 예측하는 그때 예측률은 약 78.57% 정도가 되는데, 신용정보가 나쁜 사람, 이 false인 사람을 false로 예측하는 비율이 지금 보니까 약 53% 정도. 그러니까 신용정보가 좋은 사람을 좋다라고 예측하는 건 높게 나오는데, 신용정보가 나쁜 사람을 신용정보가 나쁘다라고 예측하는 그거의 비율이 지금 50%밖에 안 되고 있어요. 은행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이제 돈을 빌리러 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신용정보가 나쁜지 좋은지를, 나쁜 사람을 정확하게 나쁘게 평가하는 게 중요하지, 좋은 사람을 이 사람은 신용평가가 좋구나 라고 평가한 것보다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정확도보다 이 모델의 목적이 뭐냐면은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돈을 안 갚을 것 같은 신용정보가 나쁜 사람을 정확하게 구별해내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모델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인 정확도보다 이 모델이 원래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서 false를 정확하게 false로 예측을 한다든지, 또는 true를 좀 더 정확하게 true로 예측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모델의 목적에 따라 가지고 이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지표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와 같은 모델, 우리가 지금 수립한 모델 같은 경우는 신용정보가 나쁜 사람을 이 사람이 신용정보가 나쁩니다라고 꼭 집어서 정확하게 판단해주는,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지금 여기보다 지금 53.3%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의 정확도를 올리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모델을 튜닝을 할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모델 성능을 개선할 것인지, 전체적인 정확도를 개선할 것인지, 아니면 이쪽의 성능을 더 올릴 것인지, 아니면 이쪽의 성능을 더 올릴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모델이 원래 추구하자는 목적에 맞게 이 모델을 튜닝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